안녕하세요. 네, 1학년 1반 담임이고 수학을 맡고 있는 심호신입니다. 옛날 인트로를 쓰다 보니까 고2 수학이라고 되어 있네. 고1 수학입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의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그 개념을 먼저 살짝 설명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아는 얘기일 테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요. 뭐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고 아시는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교과서랑 노트, 연습장 같은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올림포스 준비해 달라 그랬는데 그 올림포스 문제는 계약하고 계약이 된다. 학교에 나오는 날 그때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푸는 걸 생각하고 오늘은 교과서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무슨 설명부터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배운 게 자연수라는 거예요. 자연수. 숫자에 처음을 배운 게 자연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 자연수 배운 다음에 중학교 때 배운 게 자연수가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정수라는 걸 배우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연수에서 정수로 이렇게 늘어날 때 뭐가 더 추가됐죠? 어떤 게 추가됐냐면 0이랑 그죠? 음의 정수가 추가됐습니다. 글씨 잘 못 써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음의 정수가 추가됐어요. 그죠? 근데 0이랑 음의 정수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생각을 하시려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이따 다항식 때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어떤 반에서 미리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 수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수를 갖고 노는 작업을 뭘 하냐면 연산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산으로 더하기를 하죠. 네, 더하기의 확장판인 곱하기도 하죠. 근데 왜 자꾸 빼기를 얘기 안 하고 일단 더하기 곱하기부터 얘기했냐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나오고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도 자연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빼기 있죠, 빼기. 빼기. 빼기를 하다 보면, 뺄셈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2 빼기 2를 하면, 없다가 나와버리죠. 0이라는 숫자가 새로 생겨버리죠. 우리는 지금 그걸 0이라고 얘기했지만, 자연수가 있을 때는 그 0이란 개념이 굉장히 어려웠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초등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기도 한데 2 빼기 3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이 대답도 예전에는 없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뺄셈을 했더니 우리가 원래 알고 있지 않던 자연수가 아닌 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게 놀지를 못하는 거죠. 갖고 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수들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포함시켜서 아주 재밌게 놀 수 있게끔 정수라고 크게 만들어 버린 거죠. 정수라고 만들어 버리면 정수끼리는 아무리 더하고 곱하고 빼는 것까지 드디어 빼는 것까지도 정수가 나오게끔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 중에 하나가 빠졌죠. 뭐냐면 나누기죠. 나누기가 빠졌습니다. 나눗셈을 하게 되면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 문제는 뭐 1 나누기 3 이런 것들이죠. 2 나누기 마이너스 3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정수 안에서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갖고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숫자를 확장시켰습니다. 뭐라고 확장시키냐면 알고 있죠? 유리수. 이것도 꽤 크게 된 건데 유리수라고 이렇게 확장시켜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유리수끼리는 다 되죠. 거기에 이제 나누기 나눗셈까지 어떻게 갖고 놀아도 이제 유리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이제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제 좀 더 확장하면 이제 뭐 실수까지 또 복수수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갖고 놀 때 또 필요한 게 무슨 법칙들이 필요하냐면 요건 조금 넘치는 얘기긴 하지만 써볼게요. 뭐 교환 법칙 뭐 이런 게 필요하고요. 벌써 듣기 싫으나? 잠깐만 집중해줘. 결합 법칙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요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알고 있지만 뭐 좀 뭐 더 나가면 뭐 분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얘기를 바로 다항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운 단어는 다항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항식을 마치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이 자연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이 다항식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만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는 건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얼굴로 돌아가면 제 얼굴을 보고 이게 다항식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곱셈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할 건데 일단 덧셈 뺄셈을 먼저 해요.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과 다항식 빼기 다항식이 나오는지를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항식이라는 건 새로운 개념인데 뭐 우리가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산수의 개념으로 어떻게 더한다는 건 알았는데 다항식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얘네는 그러면 어떻게 더할 건지 약속해야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논리적인 얘기가 될 것인가를 약속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뭐 하여튼 정리를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우리는 얘네를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하고 빼기 할 때 이렇게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이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더하기 편한 모양으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고 더하기를 할 거야. 또는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빼기를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항식 정리부터 먼저 합니다. 정리. 이 정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화면을 바꿔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 내용인데 여기를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써있죠. 칠판에 다음과 같은 두 다항식이 적혀져 있다. 근데 위에 게 있고요. 그죠? 두 번째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따라가 볼게요. 두 다항식의 차수를 각각 말해보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봤더니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2x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이제 차이를 봤을 때 밑에 있는 거는 x 4제곱부터 세제곱 2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정리하는 게 알아보기 편하냐? 자, 알아보기 편하다라는 개념으로 하려면 이제 밑에 거죠. 이거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죠. 이렇게 높은 차수부터 아래로 한 걸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면 오름차순이고요. 얘는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가 없으면 읽기도 힘들고 뭐가 불편하냐면 더하기 빼기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다항식이 나오면 보통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식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보통 다항식들은 동류한끼리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정리하여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 뒤에 가서 배우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더하기 빼기. 그죠? 그래서 요런 얘기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 얘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자가 이제 두 개씩 섞여 있으면 어느 걸 기준으로 갈지를 생각해야 되죠. 특히 x끼리만 정리되어 있는 식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y라는 식이 추가된다면
x에 대하여 라고 하면 x만 문자로 보고 y는 마치 숫자처럼 봐서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약간 숫자처럼 보고 생각한다면 일단 x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건 세제곱이죠.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을 찾겠죠. 그럼 x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럼 x제곱은 이쪽에 있으니까 앞에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3y제곱. 이런 식으로 가로를 쳐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들어가 있는 건 더하기 x니까 그 앞에 있는 y 세제곱을 여기다 쓰고 두 개 자리를 바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x가 없으니까 나머지 다 상수가 되는 거죠. 상수처럼 마이너스 6y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뭐만 문자로 본 거냐면 요 x 세제곱, x제곱, x만 순서대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한 거죠. 반대로 이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연습이었으니까 써볼게요. 여기까지. 일단 y 세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있어야 되죠. 그 앞에 있는 순서대로 써볼게요. y 세제곱 앞에 붙어 있는 건 x가 있고요. y제곱 앞에는 더하기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3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앞에는 마이너스 6이 있고요. 더하기라고 쓸게요. 그럼 나머지는 상수처럼 쓰자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죠. 요게 기준을 이번엔 y를 기준으로 잡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죠. 그죠? 요거의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느 거를 목적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상수처럼 쳐다보자라는 개념을 어렵다면 요거는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중학생 사실 이거 우스갯인데 제 아들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중학생인데 아무리 가르쳐도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번 이 내용이 헷갈리시면 조금 반복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방금 요 문제 풀었죠. 문제 1번을. 네, 문제 이제 요 작업을 왜 했냐? 이건 사실은 뭐 작업이랄 것도 없이 포인트는 이제 더하기 빼기를 잘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지금 더하기 빼기 못하는 사람 사실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수업 듣는 곳에서 좀 뭐 뻔히 아는 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막 하는 거랑 요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요 다항식이 아닌 다른 문제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설명이 있고 문제 2번이 있는데 화면을 바로 바꿔서 문제 2번을 풀어볼게요. 이거 그냥 이걸 못 푸실까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지 좀 빠른가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 1번 얘네 둘을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한번 해봐라 이거거든요. 좀 칸이 작으니까 이번에는 이쪽 약간 화면을 줄여서 이쪽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요 내용을 여기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A라는 애를 써볼 건데 내림차순으로 A를 써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애를 다시 써볼게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3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죠.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뭐 이렇게 한번 더한다고 개념을 볼게요. 그럼 이렇게 더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얘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애도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게 풀 수 있냐면 중간에 있는 모든 연산들을 더하기로 바꾸고요. 중간에 있는 모든 연산을 더하기로 바꾸고 동류항끼리 세로로 같은 줄에 놓으면 더하기가 편합니다.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그냥 이제 A는 위에 있는 식을 그렇게 쓸게요. X 세제곱 더하기 꼭 더하기 안 바꿔도 뭐 암산으로 가능하니까 그걸 지금 일단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x제곱까지 있죠? 그다음에 원래 더하기 x항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비워둘게요. 더하기 3 얘죠. 그 다음에 3x 세제곱 이게 b입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4 x제곱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5x가 있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6이 있는 거죠. 이걸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해달라는 얘기가 a 더하기 b죠. 이렇게 머릿속으로 요게 보이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손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머릿속의 개념이 이렇게 돌면 4x 4제곱 미안해 세제곱 쭉 세제곱이죠. 지금 어디를 한 거냐면 요만큼의 결과죠.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결과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6x제곱. 그죠? 그 다음 결과도 쓰겠습니다.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간색이었는데 미안. 이 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5x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결과 마이너스 3만 되죠. 또 얘만 또 빨간색으로 썼을까요? 슉.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 더해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죠. 굳이 선생님 여기 빼기니까 더하기 다 지워도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덧셈을 설명하는 게 편하고요. 이렇게 덧셈이 설명이 되면 바로 여기 이 식에다 그대로 이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뺄셈을 해볼게요. 뺄셈의 결과를 요 밑에다 바로 쓰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빼는 거죠. 마이너스 2x 세제곱. 너무 글씨가 안 보이나?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뺄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헷갈리네. x제곱 더하기죠. 뺄 거니까. 그 다음에 뺄 거니까 5x겠죠? 더하기. 뺄 거니까 더하기 9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더하기 마이너스 6x 다시 씁시다. 요게 뺄셈의 결과죠.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돌리라는 거고 꼭 손으로 이렇게 써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암산도 될 테니까. 자, 이제 막 익숙해졌다고 칩시다. 만약에 익숙해져서 그 밑에 있는 2번의 문제를 더하고 a 더하기 b를 뭐 너무 두꺼워. a 더하기 b를 여기 밑에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 더하기 b 얘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겠죠. x제곱하고 얘만 더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3x제곱 그 다음에 얘죠. 마이너스 4xy랑 얘만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y. 자, 마지막 라스트 더하기 2y 제곱이랑 마이너스 3y 제곱을 더하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머릿속으로 세로의 식을 더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쓸 수도 있고요. 뺄셈 너무 자신감 있게 암산으로 하시다 보면 이거 여러분들 실수해요 가끔. 특히 뺄셈에서 여러분들 잘 못하잖아요 뺄셈. 네, a-b 요거는 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볼게요. 너무 이거 작은가? 좀 화면 좀 켜볼까요? 많이 안 커지네. 자 여기 방금 문제 2번을 해결했고요. 요 밑에 세 다항식 ABC가 있는데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를 각각 계산해보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한 세로의 대식을 보면 뭐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더할 거냐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할 거냐 이 세 식이 있을 땐 이 결과를 비교해보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같다는 걸. 당연히 같다라는 걸 아는데 그 당연함을 왜 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요 설명을 하려면 한번 화면을 한번 또
자, 말이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뭐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같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할 때 얘를 먼저 계산해서 5 더하기 5로 계산할 거냐, 이거나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할 때 3 더하기 5를 얼른 먼저 해서 2 더하기 8로 계산해서 이 결과를 10이라고 쓰는 것은 또 어차피 같은 얘기 아니냐, 이 결과를 5로 쓰는 것은 같은 얘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러냐면 자연수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암산을 여러분들 시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런 암산을 내가 시켰다고 쳐요. 1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9라고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은 순간적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30 이렇게 쓰겠죠. 그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걸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순서대로 얘 두 개 더하면 1 더하기 7부터 먼저 하면 8이고, 그 다음에 또 5를 더해야 되네. 자, 이런 거를 거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8 더하기 5를 13 더하기 5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잖아. 너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9가 있네, 얼른 더해서 10 이렇게 할 거고, 7하고 3이 있네, 얼른 더해서 10 이렇게 할 거고, 5하고 5를 얼른 더해서 10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다. 누구나. 아닌가? 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항식도 그렇게 하는 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얘기가 궁금한 거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보여주면서 확인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야, 다항식도 너가 이렇게 보고 모양을 보고 해보면 동류항끼리 형태고 하니까 빼기는 당연히 1 빼기 3과 3 빼기 1은 당연히 다른 거니까 뺄셈이 아닌 덧셈에서는 야, 너 맘대로 계산해도 돼 이겁니다. 너 맘대로 계산해도 돼. 그래서 A 더하기 B, 여기 보이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A를 이렇게 마음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편할 대로. 아까 그 1과 9를 먼저 더한 것처럼. 그렇게 두 개를 먼저 더하는 건, 야, 그렇게 결합법칙으로 그 두 개를 먼저 해서 10을 먼저 만들고 다른 걸 더해도 문제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으면 문제 3번을 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맘대로 풀어도 된다라는 전제가 깔렸다면 다 덧셈으로 바꿔서, 그러면 맘대로 풀자 우리. 이 얘기입니다. 다 덧셈으로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보여줄게요. 선생님 여기 빼기도 있고 여기 빼기도 있고 그러고 뭐 가로도 막 쳐져 있고 하는데요. 이걸 해볼게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얘를 먼저 해볼게요. 문제 3번에 1번. A가 뭐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고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일단 A 빼기 가로치고 B 더하기 2C,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A, 자, 1번입니다. 빼기 B 더하기 2C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문자라고 쳐다본다면 A 빼기 B 마이너스 2C라고 쓰겠죠. 이거 뭐 엄밀히 따지면 분배 법칙이긴 한데 이 가로를 그냥 풀었다고 생각할게요. 이제 이래놓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A 더하기 다시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2C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세로로 얼른 써버릴게요. 자, A부터 한번 써볼게요. A는 왼쪽에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동류항끼리 맞춰야 되니까 칸이 떨어져야 하면 떨궈서 쓰겠습니다. X제곱이 있고요. 2X 있고요. 더하기 4가 있죠. 자, 이게 A예요. 이게 A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쓰려고 하냐면 B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를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B를 왼쪽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B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쓰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맞춰서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c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c를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쓸게요. 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나 계산 틀리면 나 곱하기 잘 틀려요. 10x 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2차 아까 얘기한 대로 다항식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다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를 이제 더한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더해도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써놓고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면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먼저 더한 건지 A에다 마이너스 2C를 먼저 더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더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다 바로 쓸게요. x 세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5x 마이너스 13인가요? 17이니까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선생님 뭐 성립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 정도를 상식처럼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확인을 한번 시켜주는 거죠. 문제 3번에 2번까지 하고 이거 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도 이제 조금 빨라지면 어메야? 잠깐만요. 이랬을까요? 2번. 가로를 다 풀어서 A 빼기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A라고 쓸 거고, 그죠? 틀린 거죠? 동류한끼리 정리해서 마이너스 A 어이구야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라고 쓸 거고, 머릿속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건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푸는 것도 아주 괜찮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지만 또 어떻게 푸는 것도 괜찮냐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하고 통째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 밑에 걸로 해볼게요. 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암산으로 얼른 해볼게요. 자, 이제 매번 세로로 쓰는 거를 이제 라스트로 해볼게요. A부터 쓰겠습니다. X 세제곱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고요. 자, 2B 마이너스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지워. 이거 지우고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고요. 그 다음에 C인가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죠.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한 거죠.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인가요? 더하기 20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결론이다. 네, 여기다가 통째로 마이너스 붙인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가로를 풀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여기다 다 쓰고 싶어 9x 빼기 20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제가 거의 한 30분 했거든요.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수업을 끝낼게요. 문제 4번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문제 4번. 여러분들이 막 싫어하는 거죠. 막 실생활처럼. 아주 허접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만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자, 문제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상품 X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A가 들고, 자, 드는 비용이 A입니다. 자, X개를 판매할 때 생기는 수입이 B1이에요. 그죠? 근데 그 B하고 사실 이런 A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회사에서. 이걸 계산하는 건 수학적으로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야 이익이 B고 야 들어간 지출이 A야. 이익을 계산해줘. 뭐 이런 얘기죠.
아, 이익은 B 빼기 A구나 이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되는 식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방정식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달라. 그러면 그 식을 갖고 있으면 상품 X개가 생산될 때마다 우리의 이익을 나는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 식 자체가 틀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회사에서는 중요한 거지만 만약 식이 틀림이 없다면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4번. 문제 4번. 오늘 요거 마지막입니다. 아, 저 이익은 B 빼기 A구나. 이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쓰는 거죠. 2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뭘 뺄 거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200입니다. 이제 굳이 세로로 쓰지 않아도 쳐다보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 푸냐면 동류한끼리 생각하는 거죠. 2x제곱하고 x제곱하고 빼야지. 그래서 x제곱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5x라고.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부호를 좀 틀리지 마세요. 더하기 3x를 빼야지 해서 더하기 2x.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이거 헷갈리라. 마이너스 1200이죠. 그걸 써주는 거죠. 마이너스 1200. 이런 식으로 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저 회사에 X개의 상품을 생산할 때 생기는 이익이겠죠. 이게 뭐, 야, 이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려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죠? 네. 그건 뭐 이제 나중 얘기고. 또 뭐 조금 말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은 일단 요 덧셈과 뺄셈에 대한, 그 다음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요 네 가지 한 거예요. 덧셈, 뺄셈을 마음대로 하려면 꼭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필요하다. 특히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덧셈에 대해서 형태를 만든 거니까 만약에 더하기, 빼기까지 열심히 하려면 빼기를 다 부호를 붙여서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쉽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생각 넓히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요거죠. 밑에 거. 잠깐만. 요건데요. 고대 바빌로니아 정사각 뿔대 부피. 요거는 이제 식만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일단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다음 시간이 돼서 뭐 약 1시간 정도 더 하게 된다면 곱셈과 나눗셈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이제 우리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하겠죠. 곱셈과 나눗셈은 특히 나눗셈이 어려워요. 나눗셈이 굉장히 다항식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요소가 될 테니까 이 앞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뒷부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